자, 회전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회전체는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이다. 그림과 같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하시고, 회전축,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하는 직선이며, 회전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성분을 바로 뭐라고 한다? 모선이라고 한다. 즉, 얘가 모선이다. 요런 게 모선이고, 옆에서.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회전체가 있잖아요. 회전체가 있을 때, 자, 회전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 또한 회전체가 되겠죠? 원기둥이 되겠죠? 이때는 회전축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얘가 회전축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옆면을 만드는 모서리,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바로 모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세요? 그래서 모선이다.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모선. 그 둥근 선은 모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회전체의 종류에는 역시 다면체와 마찬가지로 기둥, 뿔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라는 게 있어요. 구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잠깐 공부할게요. 일단 원기둥을 보시면은요. 원기둥은 어떤 도형을 갖다가 여기 시뻘건 요거 도형이 있죠. 요 빨간 도형. 요 빨간 도형. 요거를 갖다가 1회전 시켰을 때 요거를 갖다가 1회전 시켰을 때 요걸 갖다 1회전 시켰을 때 나오는 그 회전체들이 바로 이러한 도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원기둥이라는 거는 당연히 직사각형, 밑면과 밑면이 어떻게 합동이 나오는 그런 도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둥근선이 아니죠.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옆면이, 옆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고 원뿔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 특히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 원뿔대라고 하는 건 사다리꼴, 그 다음 구라고 하는 건 반원을 한 바퀴 돌렸을 때 바로 각각 원기둥, 원뿔, 원뿔대, 그 다음에 구가 나오게 된다. 회전시키기 전에 평면 도형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직사각형.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이다. 두 각이 직각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반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포인트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좀 잠깐 얘기할게요. 회전체라고 얘기한다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반드시 한 개 이상의 뭘 갖는다? 회전축을 갖게 돼요. 회전축을 가지게 된다. 한 개 이상의 회전축을 가지게 된다. 한 개 이상의. 여기서는 회전축이 이거겠죠?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자, 그럼 한 개씩이잖아요. 아니요. 구를 보세요. 구는 회전축이 몇 개일까?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회전축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 구 때문에 한 개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그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뭐 쉬어볼게요.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바퀴를 돌려보면은 돌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뒷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건데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를 경우 그 도형은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서로 어떻게 나올까? 이 도형 서로 어떻게 나올까? 그렇지. 합동인 도형으로 나와서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합동이다 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칭 도형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공부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또 얘기를 할게요. 선대칭 도형이란 뭐냐? 초등학교 때 우리 선대칭 도형이라면 선 L이 있을 때 L이라는 표현도 안 썼죠.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선대칭 도형을 그려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그리냐? 그냥 좌측에서 어떻게 그만 똑같이 그려야 돼. 똑같이 그리려고 애썼다 이거야. 얘가 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직사각형 두 칸에 걸쳐서 뭐 여기 뭐 대각선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었고 얘도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뭐 옆에 한 칸에서 여기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저건 잘못 공부한 거예요. 선대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이은 도형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이은 도형이다. 그래서 선대칭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요, 원래 제대로 된 방법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 점이라고 한다면 두 칸에 걸쳐서 떨어져 있으니까 얘도 두 칸에 걸쳐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있고, 얘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수선이 돼야 되겠죠?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최상거리 요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점 찍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 꼭지점도 어떻게 한다?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만큼 떨어진 거에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있고 라고 하고 선대칭,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돼. 같은 거리만큼. 그게 대칭이라는 개념이에요. 선과의 대칭이다. 그 점들이, 물론 이 꼭지점만 선생님이 지금 찾아서 그랬지만 이 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또한 이 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과 어떻게 같은 거리에 있겠죠. 같은 거리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선대칭에 대한 개념이 된다. 나중에 점대칭이라는 것도 공부하게 됩니다.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 뭐 예를 들게,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고, 대칭으로 그려라 라고 한다면 이 점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칭점이 바로 여기 대칭의 중심이죠. 대칭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얘랑 일직선상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 점은 요 점을 찍어야지. 요 점도 어떻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둘이 연결했으니까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 요 점이라고 한다면 요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연결하고, 얘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요 모양의 선대칭 도형은 어떻게 나올까? 요렇게 점대칭 도형이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칭의 중심, 여긴 점, 여기는 선과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는 게 대칭의 개념이니까 나중에 함수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관련돼서 문제를 좀 보면은 회전체인 것을 모두 골라라. 얘는 어떻게 회전이 되면 어떻게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곡선이 알죠? 되고, 그다음 디귿은 그렇지. 디귿은 요렇게 회전축으로 본다면, 직선 L을 회전축으로 본다면 이 도형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 점은 어디를 봐야 될까?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기 갈 테니까 이렇게 둥글게, 뒷면은 점선 연결해주면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얘도 어떤 모양이 될까요? 그렇지. 요렇게 직각, 요런 모양. 반원이죠. 반원? 4분원이죠. 4분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런 모양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는 거죠. 답은 니은디귿, 리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911번 볼게요. 회전체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정 8면체. 8면체라고 했으면 다면체죠. 회전체가 아닙니다. 원뿔 되죠? 오각뿔 다면체죠. 안 되죠. 9되죠. 그다음 원기둥 되죠. 사각뿔 때 안 되죠. 다면체니까 답은 맞게 3개 이렇게 됩니다. 911번 겨냥도를 그려라. 겨냥도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대칭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점 찍고, 앞에 보이는 선은 실선, 뒤에 보이는 선은 점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잇는다. 이렇게 되는. 그림이 좀 못생기게 그려졌는데 얘랑 어떻게 한다? 같은 거리에 떨어지는 것만큼 점 찍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뒤에는 여기 실선이겠죠. 안 보이는 데는 점선. 이렇게. 그죠? 얘도 이렇게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겨냥도 그리는 것도 자꾸 해보셔야 한다. 회전체의 성질, 여기 부분이 문제도 바르지 않은 것, 바른 것,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잘라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여기 나오는 거 외에도 몇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칠판 잘 보도록 하세요. 자, 회전체를 어떻게 한다? 회전체를 자른다. 뭐가 나온다? 회전체의 단면이 나오게 됩니다. 회전체의 단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첫 번째 공부할 때 자르는 방법, 그거 다 써줄까요?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두 가지다. 어떻게 자르든 네 맘대로다. 자르는 방법, 어떻게 자르든 너희들 마음대로지만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두 가지다. 자르는 방법 첫 번째 뭐냐?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다.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게 된다. 또 하나는 뭐냐? 축과 수직으로 자르게 된다.
수직으로 자르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을 잘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자, 회전축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축 L입니다. 한 바퀴 돌려서 나오는 입체 도형이 있다고 치는데, 그것이 하나의 원기둥을 이룰 때, 축을 포함한 평면이다라고 한다면, 요 직선 L이라는 걸 포함한 평면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잘라지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잠깐만 그리게 된다면, 축을 포함한 평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축을 포함하게 평면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어떻게 잘라지겠어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선이 그어지면서, 여기 면하고 만나는 부분에 선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하나 나오겠죠. 근데 이 사각형은 어떻게 정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이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축과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또 따로 그리지. 이렇게 축과 수직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 그리자. 이 축이 있을 때 똑같이 원기둥으로 예를 들면은, 축과 수직이다라는 건 이런 느낌으로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면이 뭐가 나오겠어요? 단면이, 그렇지, 원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자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자른 거를 가지고 내용을 좀 보면은, 어디 갔니? 봅시다. 자, 종류에 뭐가 있었어요? 원기둥이 있었죠. 자, 원기둥이 있었고, 그 다음 원뿔이 있었고, 원뿔. 자꾸 눈으로 보면 안 돼서 선생님 더 이상은 안 그릴 겁니다. 그 다음 원뿔대가 있었죠. 원뿔대. 그 다음에 구라는 게 있었다. 그 원기둥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먹었다?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렇게. 원뿔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원뿔대는 짜잔. 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다라는 느낌으로다가 보신다면,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다 라고 보신다면, 원기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가 나올까요? 축을 포함한, 여기가 축이지, 얘가 축이고 얘가 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축이 될 수 있죠. 구니까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게 될 경우에는 얘는 무슨 모양이 나올까? 그렇지, 직사각형이 나오겠지. 얘는 뭐가 나올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얘는 등변사다리꼴이 나오겠죠. 그 다음 얘는 뭐가 나올까? 원이 나오겠지. 근데 이 원은 좀 특이하죠. 왜 특이하느냐? 여기서 이 원은요, 구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는 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모두 합동인 면이 나오겠지. 됐죠? 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자른다. 아니, 축과 수직인 면으로 자른다. 뭐 나올까요? 원 나오겠죠? 체크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직사각형에서의 원기둥에서의 원은 뭐가 될까? 모두 합동의 원이 나겠죠. 그 다음 원뿔과 등변사다리꼴, 원뿔이 아니라 원뿔과 원뿔대 같은 경우는 모두 합동이 나오지 않겠죠. 얘는 모두 합동입니다. 당연히 이해 가죠? 어떻게 잘라지는 거야? 이렇게 잘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잘라지는 거잖아. 여기 원 나오게 되는 거. 이해가? 여기는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 어떻게 잘라져? 여기 원 이렇게 조그만 거 나오겠지만 여기는 큰 거 나올 거 아니야. 큰 거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얘도. 이해 갔어? 그럼 원 구에서 또 한번 체크해 보면은 뭐가 아야? 구는 아무리 어떤 방향으로 잘라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잘라도 모두 원이지만 그것이 모두 합동으로 나오려면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라야 되고, 이해 갔어요? 근데 축과 수직인 면으로 자르게 되면 이 원하고 이 원은 같지는 않죠. 축과 수직인 면일 때는 모두 어떻게? 원은 아니다.
축과 수직으로 잘랐을 때 이 원은 모두 합동이 아니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OX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되고, 그럼 원 9라고 하는 것을 자를 때 그 단면이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9에 중점을 진하게 잘라야 하겠죠. 여기까지 가세요. 그럼 밑에 문제 잠깐 볼게요. 자,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럼 자, 여기서 생각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였죠? 회전축을, 미쳤지?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이니까 어떻게 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이니까, 회전축을 포함한 말 그대로 평면. 원기둥은 뭐가 나올까? 집, 사각형이 나오고, 원뿔 때는 사다, 리꼴이 나오고, 근데 등변, 사다, 리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지. 이등변 삼각형. 정확하게 써주고. 등변 사다, 리꼴은 이건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아니어갖고, 우리들은 아직 사다, 리꼴이라고 하면 돼. 사다, 리꼴이라고 하면 되고, 얘는 뭐가 나올까? 얘는 무조건 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회전체를 회전축이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단면의 모양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 때 모양이 차례대로 그러나 얘는 뭘까?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뭐가 나오겠어? 원이 나오겠죠. 근데 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이렇게 자를 경우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겠지. 얘도 뭐가 나올까? 원 나오고, 얘는 무슨 모양이 나오겠어? 얘는 이렇게 이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모래시계 모양이 나올까요? 얘는 원 나오겠죠. 얘도 원 나오겠고, 그죠? 얘는 원 나오는 게 아니죠. 얘는 가운데가 비어있지. 지금 얘는 가운데가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회전축이 여기 있네, 그지? 그러면은 가운데 회전축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죠. 얘는 원 나오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중세인가요? 근데인가요? 저기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성 모스크 양식의 그 건축물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923번 보도록 합시다. 회전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O, 옳지 않은 거 X라고 했을 때,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경계는 모두 원이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랐을 때 단면은 모두 0이다. 자르는 모양을 잘 봐요. 오지. 그 다음에 924.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지만 합동은 아니다. 선대칭 도형이라 합동 맞죠? 그죠? 무슨 뜻이야? 얘네들이 합동이라고. 선대칭 도형이면서. 9를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원 맞죠? 하지만 축을 포함한 면으로 자르면 모두 합동. 축의 수직인 면으로 자르게 되면 모두 합동이 아니다. 이런 것도 좀 구분하도록 하시고, 원뿔을 회전축이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인 원이다. 아니죠. 원뿔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겨놓은 건데, 얘를 갖다가 자른다면 이런 원이 나오겠지만 여기를 자른다면 엄청나게 큰 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합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반지름이 같지가 않잖아요. 원이 합동에 나오는 반지름이 같아야 돼요. 모든 회전체의 회전축은 한 개뿐이다. 아니죠. 왜? 9 때문에? 아니죠. 9는 회전축이 여러 개다. 그 다음 회전체의 전개도 보도록 할게요. 회전체의 전개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볼까요? 원기둥이라는 게 있지. 원기둥이라는 거, 이거 전개 펼치면 어떻게 돼? 옆면은 직사각형이죠. 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기억나나 보겠다. 내가 이거 되게 강조했던 게 있었는데, 옆면의 그 가로 길이는 뭐랑 똑같다? 밑면의 둘레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밑면의 반지름만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가 2cm, 그럼 얘는 얼마야? 4파이지. 2cm라고 하면, 그지?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뿔이 있어요. 원뿔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얘 단면적을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 옆면은 부채꼴 모양이 나옵니다. 옆면은 부채꼴, 밑면에 원.
역시 마찬가지로 둘러서 밑면을 감싸야 되기 때문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겠죠. 얘는 잠깐만 연습해보면 얘가 4cm래. 그리고 밑면이 반지름이 예를 들면 4cm니까 2cm 한번 해볼까? 2cm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여기 모선의 길이가 4cm, 모선의 길이가 4cm, 반지름이 2cm니까 얘 둘레의 길이가 몇 cm? 4파이가 된다. 그럼 얘 길이도 뭐가 된다? 4파이가 된다. 여기까지 얘가? 그랬을 때 얘 넓이는 어떻게 나온다? 2분의 1 곱하기 RL이죠. R은 부채꼴 반지름, L은 호의 길이. 그러면 넓이는 얼마? 넓이는 8,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중심각의 크기를 만약에 구하라 라고 한다면 넓이 혹은 호의 길이 4파이가 180도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돼? 2파이 곱하기 R 부채꼴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X 얘를 X 됐어요? 그러면 여기 8 8 양변을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파이 사라지고 8 나눠주면은 8분의 4 이게 360분의 x랑 똑같아야 되니까 x는 몇 도? 그렇지. 이거 몇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x는 180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채꼴 관련돼서 이제 넓이, 둘레의 길이, 밑면의 호의 길이 이런 거 중심각 구하는 거 문제 나올 테니까 잠깐 연습해 본 거고. 그 다음 원뿔대죠. 원뿔대는 전개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원뿔대 개념도를 보면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보도록 합시다. 원뿔대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걸 원뿔대라고 하는데 그림이 이상하지만 밑면과 밑면은 평행한 겁니다. 얘는 원뿔대는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를 만약 겉넓이를 구하려면 전개도를 펼쳐놓고 여기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옆면의 넓이 구하려면 애들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이유가 왜?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짠짠 겉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선생님 구는요? 구는 전개도가 없나요? 구는 전개도 없습니다. 구는 전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과목 같은 거 지리 공부할 때가 구 전개도가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귤껍질 까놓은 것 마냥 그건 수학적으로 봤을 때 공면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 자, 입체도형을 그려라. 다음 입체도형 그려라. 그리려면 이거 표시해 줘야 된다. 표시. 원기둥이죠. 원기둥 이렇게 그려놓고 높이가 몇 cm? 9cm. 그 다음에 여기는 몇 cm? 4cm. 얘는 부채꼴이 옆에 원뿔이죠. 반지름 몇 cm? 6cm. 모선 길이 15cm. 이거 높이에요? 이건 모선 길이죠. 모선의 길이죠. 높이가 아니에요. 높이는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A, B, C를 갖다 구하라. A는 몇 cm? 밑면, 위의 면이 나올게요. 위의 밑면의 반지름 3cm. B는 어떻게 모선의 길이죠? 10cm.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 C는 6cm 나오겠죠. 절대 저 모선의 길이가 저 12 높이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931번. 다음은 원기둥 전개도 옆면 직사각형 가로 길이 구하는 과정이란다. 가로 길이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밑면의 둘레는 똑같죠. 밑면의 반지름은 어떻게? 합동이니까 똑같이 4 나오겠죠. 그럼 얘 얼마 나옵니까? 2파이 곱하기 4. 그래서 답은 얼마? 8파이. 박스는 알아서들 채워놓도록 하시고 931번. 원뿔에 전개돼서 옆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갖다 구하는 과정이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역시 마찬가지로 밑면의 둘레와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2파이 곱하기 5. 그래서 답은 몇 파이? 10파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파이 안 쓰면 진짜 혼난다고 했습니다. 대표형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회전체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회전체가 아닌 것은 다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다면체 찾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다면체. 그럼 몇 번?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몇 번인가? 936번이네요. 1회전 시킬 때 입체도형이다. 겨냥도를 그리라는 건 이 점 여기다 찍고 이 점 여기다 찍고 이 점 여기다 찍고 연결 하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 됐어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는데 4번하고 5번하고는 어떻게? 구분하셔야지. 5번은 어떻게 생긴 거야? 5번은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어떻게 생길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겼겠네. 이런 모양을 회전시켰을 때 이런 모양, 5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겠다. 5번과 같은 그림이 나오겠다. 개념도가 나오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분 잘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페이지가 157쪽에 942번이네요. 942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회전체를 포함하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어떻게 잘랐다는 얘기야?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으로 짝져지지 않고 이렇게 짝져지지 않은 거야. 원기둥은 어떻게 직사각형이 맞습니까? 원기둥은 자르게 된다면 직사각형이 맞죠. 그죠? 그 다음 원뿔은 무슨 삼각형이 나오겠어? 축을 포함하는 거 자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지. 얘는 뭘 돌렸을 때 원뿔이 나오냐고. 그걸 물어봤을 때 직각삼각형이야. 구는 어떻게 될까? 구는 원이죠. 단면을 잘랐을 때, 축을 포함한 평면을 잘랐을 때 반구 한번 볼까요? 반구라고 하는 건 반쪽짜리 구를 얘기하는 거야. 반쪽짜리 구. 축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뭐가 나올 거예요? 원이 나와야 되겠죠. 타원이 아니라. 원뿔대라는 거 하는 건 원뿔대.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몇 번? 2번하고 원뿔대는 미쳤어요. 지금 2번하고 몇 번? 4번 찾아야죠. 4번.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하고 4. 그 다음 몇 번인가요? 948번이네요. 948번 보도록 합시다. 이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 입체도형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원뿔대가 나오겠죠. 원뿔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대로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고요. 선대칭 도형으로 합동이 나올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 넓이 뭐야?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이해 가세요?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다 이거야. 사다리꼴이네. 넓이는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7 플러스 4 곱하기 얼마?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랑 먼저 곱하면 3이죠? 그럼 11이랑 3 곱하니까 얼마? 답은 33 이렇게 나오게 될 뻔했는데 답은 아니고 얘가 33이지? 그러면 얘 전체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33이니까 곱하기 2 하면 66 제곱센티미터. 단위 안 쓰면 당연히 틀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53번 보도록 할게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전교도를 펼쳐보면 이렇게 부채꼴 나오고 밑면이 나오고 반지름 길이가 3cm, 모선의 길이가 8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밑면의 둘레가 얼마 나옵니까? 6파이. 밑면의 둘레를 같은 건 부채꼴 호의 길이도 몇 파이? 6파이. 그럼 부채꼴 호의 길이 6파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2파이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8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8, 2, 16이죠. 8이 16이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식 쓰세요. 6파이는 16파이 곱하기 얼마? 360분의 x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약분하면 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옆에서 말려줘야 되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8이면 8, 4, 32, 8, 5, 40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8 나눠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5분의 2x는 파이파이 약분돼서 없어진다고 치면 45분의 2x는 파이파이 약분만 되고 45분의 2x는 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2분의 45 3, 135도 이렇게 그래서 953번은 135번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이거 식 쓰면서 하세요. 식 쓰면서.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다음 그림은 원뿔대의 전개도에다 옆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옆면의 둘레의 길이라 그랬지. 옆면의 둘레의 길이라면 9 더하기 얘지. 얘는 뭐가 나와?
2파이 곱하기 5 이해가죠? 플러스 얘는 어떻게 나와? 2파이 곱하기 2 플러스 9 곱하기 2 식수면서 하세요. 10파이 플러스 4파이 플러스 18 그래서 14파이 플러스 18 이렇게 써주고 더 이상 계산 안 되니까 그렇게 써준 다음에 단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단위가 있으니까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되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959번 보도록 합시다. 회전체 2에 959. 옆넓이, 겉넓이만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 달에 공부하게 돼요.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봅시다. 다음 주 회전체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회전체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 답은 5번이 될 건데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L은 밑면의 원의 둘레와 같다? 아니죠. 밑면의 둘레와 같은 건 부채꼴의 보다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원뿔, 원기둥, 부는 모두 회전체 맞죠?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성분을 모선이라고 하는 거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모두 합동이 나오는 게 맞죠. 그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에요. 그죠?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항상 원이죠. 몽땅 다 합동인 건 원기둥만 그렇고 구도 몽땅 다 합동은 아니죠. 이럴 경우 회전축의 평면으로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가 몽땅 합동이지 회전축의 수직인 경우에서는 합동이 나올 수 없죠. 이렇게 잘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굴 중심을 지나듯 그 원이 제일 크겠지. 그죠?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959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959번이 난다. 여기 페이지 961번까지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전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승현이 결석 동영상 이걸 보고 나머지 학생들의 대표 유형 풀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앞에 부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앞에 내용부터 다시 보시고 승현이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숙제해서 가지고 오세요.